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로는 오랜만에 뵙네요. 이공룡 강사입니다. 이번 유튜브 콘텐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경찰 1차 시험 대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마무리 2단계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3회차, 6회차, 9회차, 12회차, 15회차, 18회차 그러니까 각 회차에 3번째, 3번째 관련된 내용들은 시험지랑 해설지는 제공이 됐지만 강의는 제공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주면은 더 기억이 잘 난다. 혹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해설지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부족하게나마 이런 식으로 화면을 띄워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너스 해설 강의라는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유튜브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18번째에 있는 모든 회차를 지금 유튜브로 설명하지는 않고요. 각 회차마다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의 강의는 이미 정규 강의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가 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리진 않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회 세 번째 있는 강의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띄워가지고 화면에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죠.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용 과반수, 그 다음에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맞는 지문이죠. 니은, 대통령이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서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독재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디귿입니다.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국회의장이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공고를 해야 됩니다. 20일 부분은 맞죠?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다. 자, 죄송합니다. 다음 리을인데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일단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공고된 날로부터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60일도 맞습니다. 잘 찾았는데 여러분들 헌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것이 되겠다. 그래서 이 지문도 결국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미음인데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일이 아니라 30일이 나와야 되죠. 이 부분이 틀렸군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 붙여져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은 우리가 확정이 된다라는 뒷부분은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1번 부분에서는 미음 부분은 그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XXX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각 문제에서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좀 오른쪽에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필기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필기를 위해서 이렇게 띄워 놓은 거니까 그대로 화면을 보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면 2번 문제죠. 헌법의 수호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1번 질문은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우리가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가치 상대주의 내지 다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존중한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만 자기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의견까지는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게 하나의 선이에요. 야, 우리가 다 같이 친하게 지내면 좋고 너의 의견도 맞고 나의 의견도 맞고 하면 좋지만 우리가 자기를 파괴하려는 의견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즉 민주주의가 가치 상대주의 내지 다원주의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계 일정한 선으로 인정되는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가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인데 이렇게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게 민주주의의 형식 논리를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개념인데 3번을 연결시켜 보면은 이러한 장치로 위헌정당 해산 제도랑 그다음에 그 기본권을 없애버리는 기본권 실효 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은 우리가 독일에서부터 확립된 것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도
위헌정당 해산제도랑 기본권 실효제도를 들 수 있지만 우리는 독일과는 달리 기본권 실효제도는 두고 있지 않고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합헌적 법률 해석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부터 출발했죠. 이거랑 굳이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는 주로 독일에서 된 것이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합헌적 법률 해석은 미국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고요. 4번이 틀릴 것인데 대법원은 저항권을 일정의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저항권이 인정됐을 때 재판규범으로서 이를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 즉 재판규범으로 사용한다라는 입장인데 우리 대법원은 분명히 해설지에도 나와있지만 저항권이라는 게 헌법이나 법률 명문으로 규정이 안 돼 있으면은 재판규범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3번 보죠. 헌정사에 대한 설명인데 자, 제헌헌법 때부터 지방자치제도 있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2번인데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제5차 개정헌법, 이것도 62년이어야 되죠. 그래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제5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고 그 다음에 중대상, 즉 주권의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영토 변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2차 개정헌법이지만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5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규정이 되었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차 개정헌법인데 우리가 두, 환, 비, 자, 금 모두 함께 무지, 행복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비자가 바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두 문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맞는 것이고 우리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어떤 두 문자를 쓸 수 있었죠? 현행범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현행이 현행헌법 제9차 개정헌법이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범자를 따가지고 현행범이다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제가 조금 위치를 조정을 해가지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필기가 어려웠어가지고요. 네, 넘겨보겠습니다. 4번인데요.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 고아 같은 애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추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2번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대요. 그럼 괘씸하죠. 6개월까지 기다려줄 필요 없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3번인데요.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넘겨줄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양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조문 문제고 4번이 답이 될 건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땄어요. 그럼 외국 국적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1년 내에 포기해야 된다 해서 자주 나오는 질문으로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이죠. 1번 집회의 자유는 우리가 개인의 인격 발현 요소, 주관적 성격도 있고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 객관적인 성격도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해서 형성된 의사를 집단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서 불특정 의사인의 다수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시위의 자유도 우리가 21조 집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맞는 질문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학 경체의 지문인데 우리 살수차 사용을 못한다는 거는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살수차 사용 요건이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되고 이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 경찰 장부는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지정된 용도로 사용돼야 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판례랑 일단 이 판례는 맞고 우리가 연결되는 판례가 있어요. 연결되는 판례가 어떤 판례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 최루액을 혼합해서 살수한 판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살수 규정은 있었는데 최루액을 혼합해서 살수한다라는 규정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법률에 근거 없는 살수행위다. 혼합살수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경찰학 조문이 관련돼 가지고 개정이 됐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최루액 혼합살수가 그때 당시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되겠습니다. 4번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례 맞습니다. 일단 위헌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데 일출 시가 전 일몰 시간 후에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집회의 자유를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서 침해한 건 맞지만 이 제도는 사전 허가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 허가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판례가 위헌 판례인 건 맞지만 사전 허가제 금지 원칙이 위배돼서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로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6번으로 넘어가죠. 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6번 지문은 광고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가 되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표현의 자유로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틀린 지문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1번이 답이 되겠고, 우리 음란 표현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읽으면 맞는 지문이고, 3번인데요. 조금 여러분들 길어 보이지만 합헌 키워드를 빨리 찾을 수가 있는데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는 것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게 형법 제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이겠죠. 이거 위헌이 됐다는 소식 못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입니다.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인인지, 아니면 공적인 사안인지 아니면 사적인 사안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심사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도를 할 때 공적인 성격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많이 보장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에 따라서 심사 기준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양심의 자유이죠. 자, 1번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는데 10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게 한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판례이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라고 했었을 때, 자,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우리게 파판 판례인 건 알겠죠. 10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는 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진 않았다.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이 되고 침해는 안 되는 판례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문을 찍는다고 해가지고 내 양심에 대한 굴절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조차 되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조차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함정이 있었다. 그래서 1번은 X. 2번,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에 의해서 우리가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된다. 틀렸죠. 여러분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틀렸고, 양시사항의 결정 이성적인지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또 양심의 존재랑 상관이 없습니다. 깊고 확고하고 진실하기만 하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와장창창 다 틀린 지문이다. 3번인데요. 우리가 재산 목록을 제출한다 했었을 때 이게 진실하다 아니다 라는 것을 법관 안에서 형성하는 것인데, 재산 목록은 말 그대로 팩트의 문제에 불과하죠. 이런 것들은 양심의 영역이 아니다. 개인의 인권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그럼 4번은 왜 틀렸느냐? 여러분들 딱 보면은 아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자유다라고 했는데 양심 형성의 자유라고 됐죠. 여러분들,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제한이 불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절대적 기본권성을 가진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양심 형성의 자유가 아니라 양심 실현의 자유라고 나와야지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은 3번으로 정할 수가 있었다. 네,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8번. 통비법인데 불법 검열에 의해서 취득한 우편물이나 불법 감청에 있어서 취득된 내용들은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죠. 맞는 질문이고, 2번 감청의 개념인데, 감청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들었을 때 감청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주고받은 것을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취득하는 것은 감청이라는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개념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3번인데요. 바로 이형 키워드 나오죠. 자,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총 연장 기간 내지 총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무제한 연장을 허가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 4번인데요. 이것은 최신 판례입니다. 그리고 경정승진에서 나온 지문입니다. 2022년에. 자, 여러분들 합헌 키워드인데 녹취서와 사진이 동봉되어 있어서 이것을 반송했던 판례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사실관계를 파고들면은 뭔가 이러한 물품들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꼼수를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반입되면 안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반입도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녹취서나 사진, 그리고 이 녹취서에는 재판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 타인의 개인정보들 같은 것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녹취서와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을 때 어디에 서신에 이것을 반송한 것이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인데, 위배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으로 알아두시고 최신 판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문제 9번 영장제도죠. 자, 여러분들 9번, 1번 질문은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DNA 판례가 나왔죠. DNA 판례는 대부분 우리가 무슨 판례였다? 합헌 판례였는데 이게 유형 키워드죠. 채취 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들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았다. 이게 재판 청구권을 침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결론도 중요한데요. 최근에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단순 위헌 결정이냐 아니면은 헌법 불합치냐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DNA를 채취하지 말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위헌 법은 아니고 우리가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돼요. 자, 2번인데요.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여러분들 보세요.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했어요. 자, 이것은 아마 음주운전 때문에 그럴 건데요. 호흡기 측정에 의한 측정은 영장주의가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체에 대해서 주사 바늘을 꽂아가지고 우리가 혈액을 채취해서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반드시 영장주의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보세요. 어쨌든 급한 경우에 우리가 사전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았다고 쳐요. 그래도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감정을 의뢰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길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요. 3번. 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개연성은 있지만 우리가 수색에 앞서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판례였죠. 갑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였고 을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이었는데 그 갑이라는 사람을 긴급하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영장 없이도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회전 영장이 필요하다. 갑이라는 사람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굳이 영장 없이 들이닥치는 것은 조금 지나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이 같이 필요하다? 개연성 요건과 그 다음에 긴급한 요건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둘 다 갖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긴급성 없이 타인의 주거 안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되겠다. 자, 4번인데요. 우리가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을 꽂아가지고 삽입해가지고 소변을 채취를 하죠. 그래서 세 번째 오른쪽에 피의자가
임금,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을 했어요.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대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유용력을 행사하는 것에 허용되면 이것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우리가 전 페이지를 보면은 3번이 답이 될 거예요.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명확성 원칙이죠. 기억은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예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맞고. 니은 다소 광범위해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에 상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법규법을 더 완벽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보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건데 틀린 지문이 되겠다. 디귿인데요. 자,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했다거나 그 내용 중 일부를 괄호 안에 규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리을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이긴 합니다. 바로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에게 그 전문 과목만 진료하도록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가 되어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긴 합니다. 그래서 위헌인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판례라고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리을은 명확성 원칙이 위배됐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우리가 니은 디귿을 고르면 되나요? 이런 게 잘 안 보여 요즘에. 큰일 났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조심할 때 이렇게 OX 잘 골라놨는데 이거 봐요. 저도 이렇게 잘못 고르죠.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틀린 부분이 니은 리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니까. 일부러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틀린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만약에 이것을 잘 골라놓고 기역 디귿 이런 식으로 고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저는 완전히 생뚱맞게 니은 디귿 이렇게 골랐는데 미쳤나봐. 네, 아무튼 4번이 답이 되겠다. 죄송합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좀 있었어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가 맞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하다. 그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와서 여러분들 국가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미 다 털려버린 개인정보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 털려버린 개인정보를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꿈으로써 그래도 수습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 규정이 전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3번 지문을 보죠. 이것은 다수 의견이 아니라 반대 의견에 해당을 하는데 보세요. 다만 국가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입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유출이나 오남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제 늦었어요, 여러분들. 답이 뭐밖에 없다? 주민등록번호 변경밖에 없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더 이상 충분한 보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견이냐면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합헌 의견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반대 의견에 해당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다.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번 보시면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합헌이다라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2번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4번 보시면은 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을 하자,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을 하자,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어일으키지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데 문제를 보시면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니까 이게 헌법 위반이 된다라는 전체적인 판례입니다. 질문이 많았었어요. 답은 3번이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헌법제 10조.
헌법 제10조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자기 운명 결정권도 있다. 여기는 성적 자기 결정권도 있다. 맞고요. 2번인데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이를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엄가치를 주의 이게 키워드죠.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첫 번째 출제 포인트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된다. 만약에 이것이 생명권으로 보장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포인트 국가가 반드시 연명치료 관련된 안락사법을 만들어줄 의무까지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의무가 국가에게 명백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3번 자, 피의자에 대한 촬영 허용 행위 공인이 아니면 보험 사기로 이로 체포된 피해자다. 자, 이 판례는 여러분들 무슨 것이 중요했죠? 인격권이 침해된다도 중요하지만 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했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알고 있어야 되는 판례입니다. 4번인데 쉽게 볼 수 있죠.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가 36조 1항이나 10조 2에서 보호가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13번 1번 교원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데 합헌 키워드인데요. 교원의 징계를 하려면은 교원 징계 재심위원회 재심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는데 요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파악했냐면은 바로 교원 징계에 대해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했다 이겁니다. 행정심판을 여러분들 행정심판 전치주의에서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있고 임의적 전치주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방금 봤듯이 교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 혹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합헌인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 2번 빠르게 볼 수 있죠.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 3번인데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은 우리가 그 신분 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가 휴가를 매번 내보내가지고 꺼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자 권할 것만 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 자주 나왔던 판례이고요. 4번인데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판례가 있죠. 그래서 맞고 답은 4번이 되겠다. 쉬운 문제였다. 14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좀 길었는데요. 잘 보세요. 기억은 우리가 특별검사이고 그 다음에 동형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죠. 그래서 틀렸다. 니은 자, 우리가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영장주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기억 틀리고 그 다음에 니은은 맞고 문제가 길어서 다음 장입니다. 디귿인데요. 바로 위헌 키워드가 보여야 되는데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원이 15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 명령을 선고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선고 시점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집행 시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전체적인 키워드를 건져낼 수 있었죠. 그래서 디귿은 우리가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리을인데요. 자, 바로 위헌 키워드 나옵니다.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사의 즉시 항고, 영장주의 원칙이 위배가 되죠. 왜? 최종적인 구속 판단 권한을 법관한테 준 게 아니라 검사한테 부여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귿도 맞고 리을도 맞고. 자, 그 다음에 미음인데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좁은 의미에서는 소급적인 범죄 설정 안 돼. 형벌에 가중하는 거 소급해서는 안 돼. 여기까지입니다. 넓은 의미 필요 없어요. 넓은 의미 필요 없고 형사소추가 가능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음 틀리고 비읍인데요. 우리가 위헌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미결구금 일수를 형기에 산입해야 되는데 그중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이게 옛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었냐면은 미결구금 일수가 전부 또는 일부 산입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부 산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또는 일부를 위헌으로 만들면 되죠. 이게 이 판례입니다. 일부를 산입할 수
있지만 산입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하는 형법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다 쓸 걸 그랬네. X555 X5 해가지고 틀린 것은 2개가 되겠죠. 아마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을 거예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다. 그래서 2개가 답이 되겠다. 네, 문제가 좀 길었었습니다. 15번 기본권 충돌인데요. 잘 보세요. 1번 상이한 복수라는 것은 뭐냐면 갑의 혐연권과 을의 흡연권이 충돌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각의 기본권의 주체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기본권을 서로 충돌시키고 있죠. 맞는 것입니다. 2번은 아주 어려운 지문일 수가 있는데요. 충돌하는 기본권이 반드시 다른 기본권이어야 되는 건 아니래요. 어떤 판례를 하나만 기억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 판례가 있어요. 바로 갑이라는 채권자가 내 재산을 지키고 싶다 해가지고 재산권을 주장을 하고, 을이라는 채무자가 혹은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재산권도 문제가 돼요. 왜 자기 재산 자기가 처분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잘 몰랐는데 왜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왜 이 부동산을 산 것을 취소를 당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 가지 복수의 기본권 주체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 같은 기본권을 부딪히고 있죠. 그래서 충돌하는 기본권이 반드시 상이한 기본권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사례는 한 개만 잘 생각하면 돼요. 3번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죠. 세 가지 경우가 있죠. 바로 4번을 연결시키면 되는데, 적극적 단결권과 단결하지 않을 자유인 소극적 단결권이 있는데 적극적 단결권이 중시되죠. 틀렸고, 노동조합에 적극적 단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유니온 샵 조항이 합헌이다 라는 판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나왔다. 16번 과잉금지 원칙인데요. 우리가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 한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만큼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너무 많이 제한하지 말라. 맞는 질문이죠. 2번인데요.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이 적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입법에 있어서 비교용례 했을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된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 최소성, 법익의 유용성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3번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수단의 선택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4번의 답이 잘 안 보인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가능한데 굳이 그 사람의 면허 같은 것을 무조건 뺏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은, 자, 여러분들 임의적 규정이나 필요적 규정이나 둘 다 수단은 적합합니다. 하지만 임의적 규정은 기본권 제한이 한 50 정도 될 텐데, 필요적 규정은 기본권 제한이 한 8에서 90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되도록 약한 기본권의 제한 방법이 임의적 규정을 쓸 필요가 있는데, 왜 기본권이 더 크게 침해가 되는 필요적 규정을 쓰냐 이거예요. 이것은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원칙이 위배되는 게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원칙의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좀 어려웠어요. 17번 기본권 제한인데요. 1번 법률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항만 아니라면 반드시 법률 형식일 필요는 없고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맞는 질문. 2번 여러분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입니다. 결국 돈을 얼마 내냐 이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틀렸습니다. 그랬을 때 국회에서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KBS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 관여 없이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법률 원칙 위배가 되죠. 그래서 와장창창 다 틀린 지문이고 일단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질문. 침해 최소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보다 기본권을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방법을 먼저 제한해보고 이 방법으로도 안 되면은 여부에 대한 규제를 선택해야 된다 해서 직업의 자유에서 봤던 질문이 되겠죠. 맞는 질문이고 4번인데요. 특정 규범이 개별 사건 법률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위헌인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네요. 기본권 보호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권 보호무를 하는 대명사는 언제 나온다? 주로 사인인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를 훼손할 때 문제가 된다. 2번인데요. 자,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는 입법자가 보통 법을 만들 때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입법 재량의 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 완벽하게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너무 적게 보호하지 마 라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맞고 맞는데 4번이죠. 자,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죽어서 태어난 아기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민법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국가의 기본권 보호를 위반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1번. 원칙적으로 공직자 선발이 있어서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출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데 여러분들 사회국가 원리라는 것은 뭐 국가 유공자를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뭐 장애인분들이나 여성분들을 우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능력주의 원칙만 따져선 안 된다.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2번 합헌 판례죠. 부사관 27세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3번도 합헌 판례 볼 수 있죠.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데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권한 대행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담의권을 침해하는데 비교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만 됐는데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판례였다. 이게 헌법 불합치 판례였는데 헌법 불합치 판례였다. 그 다음에 4번. 자, 여러분들 상토예비군 지휘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고 이상형의 선고 유예를 받았을 때 당연 퇴직하는 것은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리가 중요했다. 그래서 4번도 맞다. 1번이 답이다. 자, 이렇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 틀리라고 낸 것 같죠, 제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험 직전에 암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이나 허가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래요. 그래서 외국 비디오물 수입 추천 제도는 이 추천을 받지 않으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헌법이 위배되는 사전 허가 제도이고요. 니은과 디귿은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건강기능식품 심의제도, 그 다음에 의료기관고 사전심의제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을과 미을은 꼭 비교를 해야 되죠. 등급을 분류하는 것 자체는 사전 허가가 아니지만 그것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보류를 시키는 것은 사전 허가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었다. 비읍인데요. 음반을 제작하기 있어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도 이것도 음반 추천 제도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전 허가에 해당한다. 시옷 방송사업 허가제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기 때문에 내용을 심사하는 사전 허가가 아니라서 사전 허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응도 똑같죠. 5개 광고물득 관리법상 사전 허가 제도도 뭐 색깔이라든지 아니 뭐 크기 모양 같은 것을 심사할 뿐이니까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전허가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잘 골라야 돼. 몇 개냐? 1개, 2개, 3개, 4개, 5개 해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죠. 맞니? 맞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진행을 할 거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20문제를 설명할 때 시간이 좀 가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를 우리가 촬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원래 이제 정규 강의에서는 10문제에 한 40문제를 해설을 하는데 이 3번째, 6번째, 9번째, 12번째, 15번째, 18번째 있는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약간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금요일 날 올라갈 건데 제가 하루에 하나씩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적어도 다음 주 뭐 수요일 정도까지는, 목요일까지는 다 올릴 수 있도록, 18회까지 다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18회 강의가 오늘, 그러니까 3월 12일, 내일이네요. 3월 12일 날 이제 다 촬영이 되는데, 그렇게 계속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느낌이 오셨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설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저는 이제 해설 강의를 다 촬영할 텐데, 자기가 필요한 문제만 골라가지고 여러분들 하면 좋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회차 보너스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